권리 4대 그 기본적인 권리를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아동에 대한 정의를 여기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1조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흔히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은 말에서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진짜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상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나? 이게 해석을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차일드라는 거를 아동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 말로는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서상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래서 아동에 대한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라는 건 동의가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아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면서 아동 청소년 인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그냥 아동의 인권 하면은 딱 단순한 건데 아동 청소년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개념, 이 정의에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써야 저기 되죠? 어쨌든 그 차일드라는 개념을 번역을 뭐 구상을 해봐야 돼요. 차일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동은 너무 연령이 천연인 것 같고 18세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 부분은 저기 송 선생님이 연구를 하시고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단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제가 아동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도 그냥 아동인권. 아동인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타이틀은 아동 청소년으로 해놨지만 이 안에 모든 사용되는 단어들은 다 아동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도 18세 안 될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많은 얘기하니까요. 네. 아동이 있겠네요. 네, 아동이 있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동으로 불리면 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아동이라는 단어를 이런 아까 앞에 얘기했던 원래 주체가 그렇죠. 보호 대상이라는 말 그런 상상력을 발동하게 의미를 아예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해놨으니 또 음모론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아니 저기 한번 현상을 거는 것도 괜찮겠네. 학생들한테 이런 아동, 차일드가 아동이 되면서 서구에서 생각하는 사고, 차일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일드가 다른 것 같은데 뭐 좋은 번역어가 없겠냐. 이걸 한번 현상을 걸고 뭐 가점을 얻는가.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아동에 대한 좀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아동에 대한 그 사고가 약간은 독립된 개체로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아직 인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동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단 말이죠.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동등하다고 인식이 되면 아동이라 한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동이라는 의미를 좀 쓰지 않았을까. 모두 동등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아동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 환경에서도 차별되면 안 되죠. 아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두 번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동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차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적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또 받을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피차별의 원칙이다 이런 거고. 네.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네. 아동 최선의 이익의 네. 원칙입니다. 3조. 예, 3조 1항에 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공 또는 민간이나 어떤 사회복지기관, 법원 이런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이익이 최선이 돼야 된다,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네. 이게 참 그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동을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주로 거에서 이제 그렇게 아니 주로 이 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에서는 아동은 투표권이 없어서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의 우선순위를 둘 때 아동이 우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그 다양한 그 사업을 펼칠 때도 노인 관련한 사업은 이만큼 하고 네. 아동 관련한 사업은 별로 안 해요. 똑같은 돈이 든다면 왜냐하면 그쪽은 유권자들이고 여긴 유권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정치적인. 그렇죠. 제 독일의 사례는 조금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들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교육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아동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독일 노인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한국은 가장 강한 승인 노인이고. 네. 그러니까 한국도 노인들수록 부자가 돼야 되는데 노인 빈곤이 심각하죠. 노인 빈곤이 제일 네, 심각하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도 노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물론 좀 투표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여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원을 분배할 때 노인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나 또 시설, 또 재원을 투여하는 건 맞는데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안 하기로 했죠. 아동과 관련해서도 아동이 스스로가 이제 권리의 주체로 서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취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그 재원을 투자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조차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로 아동 관련한 그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뭐 하려고 하면 아동 하면 뭐 앞으로 우리가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니는 앞으로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살 거니 니가 야한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의 귀결점이 마지막입니까? 네. 아동 권리 지배는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잊을 때쯤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한 번씩 읽으면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급훈 같은 지금도 거. 학교 다니신다고. 아, 네. 네. 요즘에도 급훈을 학교에 걸어놓나요? 그렇죠.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가 좀 돼서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급훈으로 좀 걸어놓고 한 번씩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간은
무슨 동물이죠? 망각에 망각이 계속 상기시켜서 정신 차리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협약들을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협약하고 이런 조약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말로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 이 마무리를 지었던 것처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누구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총망라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협약을 맺는 이유가 실제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 학생들 아유 그렇군요. 제가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하겠다는 약속인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협약을 맺어야 그 앞서서 설명하셨던 정부, 비정부 뭐 이렇게 총망라해서 책임을 지는데 행정력과 재원을 담당할 정부가 그 강제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약, 협약 그런 것에 가입을 해야 의무가 발생하니까 선의행을 기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약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89년에 만들어진 거는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네요. 그래서 유엔의 그 인권 협약을 보면 장애인과 아동 협약이 제일 늦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역시 그러니까 모든 아이돌의 인권의 발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악각돼야 해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까 저기 아동을 최우선으로 이게 아동은 악각되는 것조차도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게 굽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동을 권리의 주체라 얘기하는데 몇 세부터 권리의 주체냐 이게 쉽지 악각되는 것도 몇 세부터 악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기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권리를 주냐고 이런 논리도 막 어쨌든 뭐 우리 민법 구조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권리 주체이지만은 행동을 하는 것은 성년이 돼야 네 혼자 행동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해주거나 부모님이 돈을 받아서 하는 이런 구조이니까 아동인 경우에 자기 혼자 뭐 주장하는 인권이 없죠. 네, 그렇죠. 인권이 있으면서 사실상은 없는 것은 부모가 대리하는데 그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하죠. 애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엔과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었는데 참여권 그러니까 이 4개의 내용이 그렇죠. 다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쉽게 이게 이제 그 현실에서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얘기가 조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인권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전이 늦지만 한국 안에서도 아동의 인권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동의 목소리들도 이제 시작된 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기후위기 뭐 그레타 툰베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후위기 보면서 애들이 장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 또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좀 바뀌진 않을까 싶어요. 위기 때문에 평상시라면은 여전히 갔을 텐데 위기 상황이니까 애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법 체계로는 그렇게 되는 분야가 합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에서라면 아동이든 누구든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거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제가 좀 늦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 영화 두 분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굉장히 하고 나서. 네. 전 이 영화를 못 본 이유가 울산에서 딱 하루만 개봉했습니다. 네. 되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인권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이 영화를 좀 보고 싶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운을 받는 다음 혹시 불법 다운로드는 아닙니다. 네.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얘가 가버나움이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가버나움은 레바논의 한 그 빈민촌의 이름이 이름이 네,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니 저기 저 자인. 이 자인. 친구가 자인이라는 친구인데요. 아니, 저기 조그만 글씨로 쓰는 걸 보니까 전 세계를 울린 글자. 미친 글자인데 네. 그 밑을 크레이지가 아니고 뷰티풀이라고 네, 써놓은 네. 것 같습니까? 네, 아름다운 맞습니다. 글자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시작하지만 마무리를 지을 때는 미치도록 네, 아름답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는 게 개똥 같아요라는 문장만 봐도 네,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이 12살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장면이 뭐였냐면요. 밑에 보시면 부모를 고소하는 장면에 법정에 서 있는 부모를 고소한다. 네. 고소하는 이유가 왜 그 옆에 옆에 나를 있죠? 태어나게 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해서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난 라고. 안 났어야 되는데 날 낳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한다. 네, 아. 그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12살로 추정된다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네, 났는지도 아직 모르네. 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놀기도 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파는 어떤 향정신성 약들을 좀 갈아서 주스를 거리에서 파는 이런 노동을 또 하고 있어요. 전혀 집도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서 형제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장면이 부모를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권리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 이 영화를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뭐 난민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돈 많은 남자한테 또 부모가 팔아버려요. 형제들도 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인권 침해를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분은 반드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난민촌에 사는 건 아니고 난민촌에 사는 건 아니고, 아니고. 이 지긋지긋한 집을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팔려갔잖아요. 네. 좋은 네. 말하자면 집착금을 받고 부모가 팔았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가출을 하면서 난민을 만나게 돼요. 네, 난민을 만나게 되면서 뒤에 이제 좀 보시면 이제 또 이 친구가 먼저 하는 말이 애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른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또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나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부모들 욕심에 그냥 애기만 계속 낳게 되는 이게 지금 상황.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끌려가는 구치소 버스 안에서 아, 벌써.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어가 보면요, 그 난민을 만났는데 그 난민이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게 돼서 그 난민의 아이를 이 주인공이 키우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 근데 자기는 부모에게서 한 번도 보호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벗어날 만도 한데 12살 아이가 길거리에 가서 뭐 훔쳐다가 우유도 먹이고 이 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네. 들통 같은 이걸 만든 거예요. 아. 아기를 데리고 다니려니까 안고 다니려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서 옆에 이제 냄비도 훔쳐오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얘를 태우고 이제 시장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만들어서 주스를 팔고 생계를 여기서 다시 또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 난민의 여성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 요분이 애엄마만. 네, 그러니까 저 애엄마는 잡혀가고. 갇힌 거예요 지금. 아, 갇혀 있고. 네. 그래서 이 보시면 앞에서 저희가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7조 2항에 아동권리 협약서 7조 2항에 보면은 아동은 출생 후에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부모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어떤 독립된 개체라기보다는 그냥 내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뭐 저기 마스크를 줄 때 마스크를 못 받으면은 이주노동자 무슨 단체 같은 데서 받아서 그래서 대신 주고 뭐 그런 거 헌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동은 출생 후 바로 등록돼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아동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 점검해서 발표하고는 있긴 있는데 부끄러운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게 아동 인권하고 이주민 인권이 겹쳐서. 아이고 참. 근데 이 아이는 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갔다가 변호사를 인권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본인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부모님을 고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엄마는 풀려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국가는 뭘 해야 돼요? 그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아동 인권이 내버려진 있으니까 상황에서 국가가 그걸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와 이런 거에 대한 고발도 같이 좀 봐야 해결책이 좀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좀 우울하잖아요. 이게 뭐가 아름다운 마지막에 정리가 돼요? 어떻게 이게 아름답게 정리되지? 상상이 안 가는 영화를 봐야 되겠네요. 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게 됐다니까. 마지막 동안 이게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부모한테 그렇게 받은 어떤 그런 상처들도 있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 돌보는 과정에서의 감동이 있어요. 이거 꼭 보시기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보고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불법. 불법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비디오 사가지고 보시면 그런 TV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셔서 저를 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화 한 편에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발달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네. 뭐 참여하는 거 보호권, 참여권 이런 다 해당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꼽아봤고요.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못 보셨다고 하면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제가 추천 강추 한번 네. 해드립니다. 가보나움.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 또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약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좀 2018년, 19년 사망자가 1만 명, 대형 전쟁에서 1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색깔이 지금 저희는 안 나오거든요. 색깔별로 이게 지역별로 색깔별로 지금 사망자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예멘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들의 시리아, 작년까지도 시리아도 굉장히 내전이 있었던 나라였었죠. 그러면서는 아동이 당연히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게 여성, 아동, 노인 이런 게 제일 많은 희생을 당하죠. 저기 숫자가 사실 잘 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4억 2천만 명하고 5명 중 1명이 이게 악화되고 있는 분쟁 지역의 아동 문제라고 되어 있죠. 네. 아동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2019년 보고서이네요. 네. 보고된 부분에 따르면 완병 이상 대형 문제. 그래도 이 동북아시아는 괜찮은 지역이네요. 서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 주로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이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분쟁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아요. 네. 생존권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 이렇게 평온한 상황인 있습니다. 거네요. 네, 앞에서 기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건 남태평양의 한 나라 키리바시라는 섬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이제 50년 이내에 이 섬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난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 해수면이 올라가서 네. 이건 뭐 일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라. 어제 작년인가 그 제주도에 요모레항을 갔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황인 걸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요모레항이 몇 년 후인가 지금 현재 있는 요모레항에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있잖아요. 이거는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잠기기 전에 봐야 되겠다. 이 키리바시도 지금 5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가라앉기 전에 이 아름다운 곳을 가보자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진짜요?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높은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탈 건데 비행기 타면 온난화는 좀더 가속화될 거고 네. 이거 완전 역설적으로 이거 그렇네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얘기인 거죠. 선거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OECD 국가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하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네, 19세 대한민국이고요. 유일한. 네,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거의 나머지는 보시면 18세인 상황인 거죠. 16세도 있습니다. 심지어 16세도 있는데. 16세 저 국가 이거 뭐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가 11세인가 싶은데. 아, 아니 저 국기 모르겠고. 예. 그렇죠. 별이 있어야 예, 되는데.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였는데 이게 낮아졌죠 이제. 네, 다행히 이렇게 그냥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깝대와 명과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니 아동 여기서 말하는 아동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18세로 그렇죠. 참정권을 18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위하는 모습들도 있고 머리를 미는 삭발식도 그래요. 청소년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결과 결국에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8세 만 18세까지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권뿐만 아니고 피선거권까지도 사실은 보장이 돼야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취지가 좀 보장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새로운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가 새로운 국회에서 다 될 거다 얘기하시는데 되겠죠? 네. 실제 청소년들이 그 자기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다양한 정치 행위,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거는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야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그건 있더라고요. 그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그 정책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고등학교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권리 주체인 아동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별 뾰족한 답이 없는. 아까 16세도 그랬는데 어느 나라인가는 그래서 18세로 해놓되 교육감 선거만 한해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건 참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그러니까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식,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 1부는 여기서 네.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